박성우는 결혼 12년 차 택배기사였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쉬는 날 없이 온 도시를 누비며 살아왔다. 그의 손은 거칠고 등은 구부정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아내 이서진과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민준이 그리고 재혼한 어머니까지 지키기 위해 성우는 늘 묵묵히 일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서진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다. 예전 같으면 성우가 퇴근하면 반갑게 맞이하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도란도란 나누던 아내가 요즘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밥을 하다가도 핸드폰을 확인하고 아이와 놀다가도 메시지가 오면 급하게 확인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챙겨 들고 가는 모습이 성우의 눈에 자꾸 띄었다. 여보, 요즘 누구랑 그렇게 자주 연락해?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서진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냥 아버님이야. 어머니 건강 문제로 상의할 게 있어서. 성우의 친부는 7년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 서진이 말하는 아버님은 어머니가 3년 전에 재혼에 들어온 새아버지 한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했다. 새아버지는 중견 건설업체에서 현장 관리를 하다 은퇴한 사람으로 나름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성우 어머니와 재혼할 때도 예의를 갖춰 인사를 드렸고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는 괜찮은 새아버지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왜 그가 서진과 그렇게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성우가 늦게 퇴근했을 때였다. 거실에서 서진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상당히 부드럽고 다정했다. 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성우가 문 열고 들어서자 서진은 급하게 이만 끊을게요. 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성우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어서 와, 밥 차려놓을게. 성우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직접적으로 따지지는 못했다.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새벽 2시쯤 성우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거실을 지나는데 서진이 휴대폰을 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깊은 밤에 혼자서 휴대폰 보며 웃는 아내의 모습은 성우에게 강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서진아, 밤늦게 뭐 하는 거야? 성우가 물었지만 서진은 휴대폰을 급하게 뒤집으며 대답했다. 그냥 SNS 보고 있었어. 재미있는 동영상 있어서. 하지만 성우는 분명히 봤다. 서진의 휴대폰 화면에는 카카오톡 대화창이 열려 있었고 상대방 이름은 아버님이었다. 그날 이후 성우는 아내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게 됐다. 서진이 언제 휴대폰을 보는지, 언제 통화를 하는지, 언제 미소를 짓는지 모두 눈여겨봤다. 그럴수록 의심은 커져만 갔다. 12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참을 수 없는 의욕이 커져가던 어느 날 밤, 성우는 결심했다. 서진이 깊이 잠든 틈을 타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서진의 휴대폰에는 지문 인식 잠금이 걸려 있었다. 성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진이의 손가락을 살짝 갖다 대어 잠금을 해제하였다. 성우의 손은 떨렸다. 휴대폰을 들고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맨 위에 아버님과의 대화방이 있었다. 성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 그 대화방을 열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상상도 못한 내용이었다. 서진아, 오늘도 당신 생각에 잠 못 잤어요? 아버님도 그러세요? 저도 요즘 많이 힘들어서.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하루가 살아나네요. 정말 고마워요. 에이, 무슨 말씀을. 제가 더 고맙죠. 우리 내일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얘기할 게 있어서. 네, 민준이 학교 간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메시지는 지난 한 달간 매일같이 오고 갔다.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감정이 얽힌 연인끼리나 주고받을 법한 말투였다. 성우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더 올라가 보니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아버님 어제 꿈에서 뵀어요. 나도 서진이 꿈 꿨어? 참 이상하지?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성우가 알면 어떡하죠? 괜찮아. 우리는 단순히 서로 위로해주는 사이니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요. 죄스럽고. 서진아, 세상에 이런 감정이 잘못된 건 아니야. 우리 둘 다 외로웠잖아. 성우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휴대폰을 덮고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고 싶은 심정을 억눌렀다. 가장 믿어야 할 아내와 새아버지가 이런 관계라니.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모르고 있을까? 어느 쪽이든 끔찍했다. 성우는 몇 시간을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다. 하지만 악몽에 시달리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도 아내와 새아버지가 자신을 비웃으며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다. 서진이 오늘 일찍 들어와. 라며 인사를 건넸지만 성우는 제대로 대답도 못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12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성우는 일주일간 고민하다가 결국 절친한 친구 최민호에게 연락했다. 민호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둘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술 한잔하며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이였다. 민호야, 시간 되면 저녁에 만날 수 있어? 성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었다. 민호는 친구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응,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그날 저녁 성우는 민호의 카페 문을 닫은 후 둘만의 자리를 가졌다. 민호가 소주를 따라주자 성우는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민호야, 내가 미친 걸까? 아니면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성우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내의 이상한 행동, 새아버지와의 수상한 연락, 그리고 휴대폰에서 확인한 충격적인 대화 내용까지. 민호는 처음에는 설마 그럴 리가라는 표정이었지만 성우가 휴대폰 캡처 사진을 보여주자 표정이 굳어졌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성우야, 이건 그냥 가족 대화가 아니야. 너도 알고 있잖아.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아. 민호의 말에 성우는 더욱 절망스러워졌다.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럼 정말로 우리 서진이가 새아버지랑. 성우는 차마 말을 끝내지 못했다. 민호가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내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라고.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조언했다. 성우야,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필요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어머님께도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도 피해자일 수 있잖아. 성우는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더욱 아팠다. 노년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던 어머니가 이런 배신을 당한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지만 진실을 숨기고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민호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12년 동안 믿고 살았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성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호는 다시 한번 친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힘들겠지만 일단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보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내가 손해볼 수 있어. 증거를 더 모으고 법적 상담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그날 밤 성우는 집에 돌아가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더 이상 의심과 불안에만 시달릴 수는 없었다.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내야 했다. 며칠 후 성우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서 돌려서 물어봤다. 어머니, 요즘 새아버지께서 서진이랑 자주 연락하시나 봐요? 어머니는 별것 아닌 일인 듯 대답했다. 그러게 서진이가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린다더라.
며느리가 시부모 걱정해 주니까 고맙지 뭐. 성우는 어머니가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떻게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새아버지가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성우는 민호의 조언을 따라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며칠간 기회를 노리던 중 서진이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타서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서진아, 어제 꿈 정말 좋았어? 우리가 함께? 아버님, 그런 얘기는. 죄송해요. 미안해, 너무 솔직했나? 하지만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 저도 사실은 마음이 복잡해요.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직접 대면하기 전에 일단 새아버지의 행동 패턴을 더 파악해 보기로 했다. 며칠간 관찰해 본 결과 새아버지 경우는 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서 서진에게 전화하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다. 결국 성우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머니 혹시 새아버지께서 서진이랑 너무 자주 연락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성우야,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새아버지는 너희 가족을 정말 아끼시는데 며느리한테 관심 가져주시는 게 나쁜 일이냐? 어머니는 오히려 성우를 나무랐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친근하게 대해줘도 이상하게 생각하는구나. 상황은 성우의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갔다. 어머니는 새아버지를 믿고 있었고 오히려 성우가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대화가 경우에게 전해졌다. 새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성우가 나에 대해 이상한 의심을 하고 있어? 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했다.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성우야, 새아버지가 많이 상처받으셨다. 내가 왜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니? 성우는 황당했다. 자신이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설득하기는 어려웠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새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이다. 이 집안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내 아들이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데 어떻게 함께 살겠어? 라며 짐을 싸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당황했다.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눈물까지 흘렸다. 여보, 성우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오해 풀고 다시 잘 살아요. 하지만 새아버지는 단호했다. 이미 상처는 깊이 났어? 더 이상은 무리야. 성우는 이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 있다는 것에 분노했다. 자신이 가해자가 되고 새아버지가 피해자가 되는 이 상황이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서진은 끝까지 휴대폰을 지키며 대화 내용을 숨기려 했고 성우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다. 한때 평온했던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성우는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의지만은 놓지 않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성우는 결국 아내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아이가 학교에 간 조용한 오후. 성우는 서진을 거실에 앉혔다. 서진아, 우리 진짜 얘기 좀 하자. 성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중했다. 서진은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무슨 얘기? 라고 되물었다. 새아버지랑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성우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서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녀의 당황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성우는 휴대폰을 꺼내며 캡처해둔 대화 내용을 보여줬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거야? 서진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울먹이며 고개를 떨구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정말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이 대화들이 다 뭐라는 거야? 성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서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백하기 시작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내 명의로 진 빚이 있어. 당신한테는 차마 말 못했어.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서진의 고백이 계속됐다. 대학 친구 보증을 서주었다가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됐어. 얼마인데? 성우가 물었다. 5천만 원. 서진의 대답에 성우는 할 말을 잃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당신도 힘들게 일하는데 내 잘못으로 생긴 빚을 어떻게 말해?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자만 해도 벅차서. 서진은 계속 울먹였다. 그때 아버님께서 도움을 주셨어. 이자라도 대신 내주시겠다고. 성우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럼 그 메시지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였어. 하지만 점점 아버님이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 나도 빚 때문에 약한 상황이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고 서진은 자신도 피해자였음을 주장했다. 아버님이 내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신 거야. 이런 관계도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특별한 사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나도 정신을 못 차렸어. 성우는 분노와 동시에 아내에 대한 실망감도 컸다.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 12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아버님과 그런 연락 안 할게. 빚도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자. 서진은 간절하게 성우에게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성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정말로 서진이 완전한 피해자일까? 메시지 내용을 보면 서진도 어느 정도는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그날 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성우야, 새아버지가 진짜로 이혼하자고 하는데 어떡하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성우는 복잡한 심정으로 어머니를 위로했다. 어머니, 일단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며칠 더 생각해 보시고. 하지만 성우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진실은 여전히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어머니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새아버지가 어머니 집에 남은 짐을 찾으러 왔는데 급한 볼 일에 잠깐 밖으로 나간 사이였다. 그때 성우가 마침 어머니 댁에 들렀다가 새아버지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을 발견했다. 순간적으로 성우는 결심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새아버지의 휴대폰은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다. 성우는 서둘러 카카오톡을 열어봤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서진에게 보낸 메시지만이 아니라 미영, 수진, 현주 등 여러 여성들과 나눈 부적절한 대화가 가득했다. 내용도 거의 비슷했다. 미영아, 당신 생각에 잠 못 잤어요. 수진이, 당신 목소리 들으니 하루가 살아나네요. 현주야, 우리 이런 감정이 잘못된 건 아니죠? 성우는 급하게 스크린샷을 찍었다. 새아버지가 단순히 서진만이 아니라 여러 여성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온 것이 명백했다. 모든 대화의 패턴이 똑같았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제공하며 그 다음에는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각 여성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었다. 미영에게는 당신만이 내 마음을 이해해줘요라고 했고 수진에게는 똑같이 당신만이 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어요라고 했다. 현주에게도 마찬가지로 당신과 나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성우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 몇 개의 대화방을 더 캡처했다. 그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새아버지는 각각의 여성들에게 서로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어떤 여성에게는 아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여성에게는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거짓말했다. 갑자기 밖에서 새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성우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대화하는 척했다. 새아버지가 들어오자 성우는 평소처럼 인사했다. 아, 새아버지 오셨군요.
새아버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집만 좀 가져가려고. 라고 대답했다. 성우는 경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지금까지는 그저 점잖은 노인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그날 저녁 성우는 곧바로 어머니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또 무슨 일로 그러느냐? 라며 못마땅해 했지만 성우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성우는 새아버지가 여러 여성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차례로 보여줬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던 어머니도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우는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줬다. 여기 보세요. 미영이라는 분에게는 이혼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수진이라는 분에게는 아내가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내가 이런 사람과 함께 살았다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어머니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다. 어머니는 분노와 허탈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성우야, 내가 처음에 의심했을 때 내가 너를 나무랐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아들에게 사과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도 몰랐으니까요. 성우는 어머니를 위로했다.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서진이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다. 서진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다. 서진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자괴감이 동시에 스며들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성우 씨,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며칠 후 어머니는 단호하게 결심했다. 새아버지가 다시 화해를 요청하며 돌아왔지만 어머니는 문전박대했다. 이제 끝내자. 더는 당신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새아버지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건 다 오해야. 단순히 상담을 해준 것뿐이고. 하지만 너무나 확실한 증거 앞에서 그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결국 경호는 소송에서 철저히 불리해졌다. 오히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가 그토록 내세우던 가정의 가장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성우와 서진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진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에게 먼저 말할게. 다시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게. 성우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너무나 힘들었고 아내를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이번엔 정말 서로에게 솔직하게. 오랜만에 성우는 홀가분한 숨을 내쉬며 친구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드디어 끝났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민호는 안도하며 말했다. 봐라,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 내가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걸 세상이 증명해줬잖아. 내 직감이 맞았던 거야. 성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어떤 그림자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이와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속이지 않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악몽 대신 평화로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가족들은 모두 웃고 있었고 더 이상 숨길 것도 의심할 것도 없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 자리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난 후의 새벽처럼 성우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